자, 일단은 뭐 영상 우리 보시고요. 아마 5-4번, 5번 대표해지 5번은 했는데 맞지? 네. 대표해지 5번까지 했던 것 같고 그 5-4번을 보면은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4번에 조금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몇 개가 있어요. 알파랑 알파의 켤레복 소수를 곱했더니 뭐가 나왔냐면 2가 나왔고, 베타랑 베타의 켤레복 소수를 곱했더니 2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제 i다라는 걸 통해서 뭐를 구해내냐면 이제 알파 베타를 구해야 되는 이제 신박한 문제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바꿔야 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는데, 일단 뭐를 사용해야 되냐면 이 문제를 풀 때는 조건들을 사용해야 되겠죠? 아닌가요? 뭐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일단 얘를 사용을 해야 되고 얘를 어떻게 사용할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일단 알파랑 베타가 나오잖아. 얘를 이제 켤레복 소수로 쓸 수가 있거든? 알파는 이렇게 나누면, 여기서 이제 알파는 나누게 되면 알파 켤레복 소수분의 2가 되는 거고, 베타도 이제 베타 켤레복 소수분의 이제 2가 되도록 이렇게 뭐 나눠서 쓸 수가 있거든. 결론은 알파 베타를 곱한 거는 요거를 식을 쓰면은 알파 켤레복 소수분의 2 곱하기 베타 켤레복 소수분의 2를 곱한 게 되는 거니까, 뭔가 이런 느낌이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도 대입할 수가 있겠죠. 알파 베타 대신에 뭐 구하는 거지만 요거를 또 여기다 대입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알파랑 베타를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또 뭔가를 구할 수도 있겠죠.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다른 걸 한번 써볼까요? 알파 베타 나오게 하려 그러면은 켤레복 소수로 가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하긴 하겠네. 자, 일단 요거에다가 만약 이거 대입했다고 쳐보세요. 뭐 어떻게 되죠? 알파 켤레복 소수분의 2 더하기 베타 켤레복 소수분의 2가 되겠고, 여기 이제 i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은 우리가 이제 뭐를 구해야 되냐면 알파랑 베타 곱한 거 구하면 이 켤레복 소수의 곱을 구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거든? 근데 여기서 얘를 뽑아내야 돼요. 알파 켤레복 소수, 베타 켤레복 소수.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좀 바꾸는 게 좀 어렵죠. 이런 거 이제 처음에 바꾸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분수식이 나오면 우리 보통 분수식 나오면 뭐 하죠? 통분을 하죠. 통분을 이렇게 때려요. 통분을 때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2배에 이렇게 곱하니까 2배의 알파 켤레복 소수분의 베타 켤레복 소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됐어요? 여기서 이거를 찾아내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얘만 구하면 이제 끝나거든. 얘를 어떻게 찾아내냐? 여기다가 이렇게 켤레복 소수를 취하는 거죠. 이렇게. 약간 이런 문제가 이제 좀 찾는 게 조금 빡셀 수 있죠. 찾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다가 켤레복 소수를 취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바로 뭐 알파, 베타, 켤레복 성질. 얘는 이제 i니까 마이너스 i가 되겠죠. 왜냐면 켤레복 소수 하면 그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얘가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i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약분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결론은 알파, 베타의 켤레복 소수의 곱분의 마이너스 2가 1이 나옵니다. 약분되고 1이 남겠죠? 여기 마이너스랑 2 곱하면 마이너스 2 돼.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 이게 마이너스 2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가 되지 1이 될 거야. 이게 마이너스 2예요. 결론은 마이너스 2분의 4가 되니까 답은 이제 마이너스 2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는 거죠. 이렇게 바꿔서 구하는 건데, 이렇게 막 켤레복 써가지고 바꿔가지고 막 통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처음에 이제 나오면은 이런 문제들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바꾸는 것도 이제 어려워하고, 켤레복 써 갔을 때는 성질들 사용하는 것들도 이제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5단 4번에 풀게 시키면 대부분 다 잘 못 풉니다. 거의 다 이제 튀어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도 연습을 조금 많이 해야지 그래도 좀 풀만하고, 요렇게 나오는 문제들을 겁나게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상위권 애들 아니면 잘 못 바꿔서 많이 틀리더라고. 그래서 앞에 문제들은 뭐 인수분해하는 문제들은 오히려 좀 쉬운 문제들이고, 오히려 이렇게 바꾸는 문제들이 더 싫어해. 인수분해하는 것들은 뭐 인수분해 하기만 하면 풀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더라. 내가 시켜봤는데 좋아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것도요. 참고하시고요. 그 정도쯤. 재밌죠? 왜 뭐가 재밌다는 거죠? 그래서 은근히 이 5-4번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5-1번, 5-2번, 5-3번 문제들을 다 싫어합니다. 거의 잘 못 풀더라고요. 시켜보면 생각보다 다 막혀서 헤매는 친구들이 많아요. 몇 개 또 하나 풀어볼까요? 5-2번도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가 은근히 못 풀어요. 여기부터 이제 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더라. 선생님이 가르치다 보니까. 근데 저는 너무 잘 풀었는데요. 그럼 다행인 건데 대부분 잘 못 풉니다. 알파의 켤레 복수수 더하기 베타가 8-4i. 응? 우리 민준아 열심히 적어라. 그 다음에 알파 켤레 복수수 베타가 뭐가 되냐면 2i. 켤레 복수 성질을 쓰는 거죠. 이제 뭘 구하라겠냐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을 구하시오 라고 이제 나온 거죠. 이렇게. 베타는 켤레 복수수구나. 베타 켤레 복수수분의 1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근데 이제 통분을 해요. 거의 이제 뭐 분수 나오면 거의 통분을 많이 하죠. 실제적으로. 그러면 통분하면 알파와 베타의 켤레 복수수하고 알파 더하기 베타 켤레 복수수가 되는 거니까 간단해요. 요거를 찾아내고 싶으면 여기 위에다가 전체 다 뭐 취하면 된다? 켤레 복수수 이렇게 취하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각각 들어가잖아. 각각 들어가니까 알파 켤레 복수수 켤레 복수수니까 알파가 되겠고, 베타의 켤레 복수수가 되겠고, 요거는 켤레 복수수 하면 마이너스 2i가 나오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2i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것도 요 위에다 켤레 복수수를 취하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죠. 각각 들어가니까 켤레 복수 성질상. 근데 요게 알파로 바뀌고 요거는 베타의 켤레 복수수 더한 거가 켤레 복수수니까 8 플러스 4i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 허수 부분만 부호가 바뀌니까. 그래서 요게 요거잖아. 그래서 여기 8 플러스 4i가 이렇게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켤레 복수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전체 쓰면 이제 각각 바뀐다 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라 하냐, 실수화 시키려고 i를 분모 분자에 이제 곱해 주게 되면 이제 실수화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i 제곱이 되면서 마이너스 1이니까 분모가 이제 2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곱하면 8i, 이렇게 곱하면 4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렇게 약분돼서 마이너스 2, 이렇게 약분돼서 4i, 이게 이제 답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좀 내가 풀어주는데 잘 못 풀어요. 상당히 이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대다수더라. 그래서 뭐 그게 나만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좀 풀어주고 있다. 나름대로 여기 부분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5-3번도 한참 풀어볼까요? 이왕 푼 김에 이제 다 풀어보는 거죠. 5-3번에서도 알파의 켤레 복소수 빼기 베타의 켤레 복소수가 몇이라고 했냐면 1-2i가 된다고 했고요. 알파 켤레 복소수 곱하기 베타 켤레 복소수가 뭐라고 했냐면 3-i라고 했습니다. 그때 알파 마이너스 3 곱하기 베타 플러스 3은 뭐냐라고 했는데, 당연히 이제 이 문제는 여러분들도 다 알겠지만 뭐 전개를 하는 거죠. 전개를 하면 알파 베타가 나오고,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3알파 마이너스 3알파니까 3에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나오겠고 마이너스 9가 나옵니다. 이렇게 전개를 하면.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시켜요. 그럼 알파 베타 바뀌어서 알파 베타는 3 플러스 i가 나오겠고, 이것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혈액도 시켜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 플러스 2i가 된다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켈레부크 성질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 바뀌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바뀌니까. 여기다가 이제 3 플러스 i 집어넣으시고 3배의 알파 마이너스는 1 플러스 2i 집어넣으시고 계산하는 거죠. 그럼 실수 부분은 3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3. 허수 부분은 i 6i니까 7i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켈레부크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들을 풀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식을 바꿔서 이렇게 막 변형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되게 약해요. 대부분 약합니다. 이게 이제 제일 어려워요. 뭐 인수분해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뭐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냥 하시면 돼요. 이렇게 식변형시키는 거를 되게 어려워해서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꿔일지, 이렇게 어떻게 성질을 바꿔일지, 뭐 전기하고 뭐 통분해서 저 모양 만들기 위해서 켈레부크 성질을 이용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에서 쓰고 있는 거죠. 켈레부크 성질 써라, 모양 만들어내, 식 변형에, 그걸 이제 원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 6번으로 가자면, 이제 이 문제들은 대부분 이제 복소수 g를 구하라고 하는데, 보통 복소수 g를 구하라고 하면 다 어떻게 놓고 푸냐면, 결론은 a 플러스 bi, ab는 실수라고 놓고 풀게 되겠고, 결론 이제 복소수 g를 찾으라는 얘기는 a랑 b를 찾으라는 미지수 몇 개짜리를 풀어나가는 문제가 되냐면, 미지수 몇 개짜리 찾는 문제죠? 2개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2개가 무조건 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겠냐면, 이게 복소수가 서로 같은 조건을 쓰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복소수가 나오면, 이게 식이 몇 개가 나오냐면, 2개가 나와요. 왜 2개가 나오냐면, 실수는 실수끼리 같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복소수의 등호가 나오게 되면, 식이 1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몇 개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풀면 무조건 풀려요. 왜냐? 식이 무조건 2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푸는 문제 유형들이 대표 6번이에요. 이런 문제도 되게 많이 출제가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이게 식을 하나밖에 안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식을 2개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나중에 이제 복소수 같은 조건 쓰다 보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항상 다 똑같아요.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이렇게 잘 구분해서 복소수를 표현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죠. 여기다 이제 g 대신에 뭘 집어넣는 거야? a 플러스 bi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럼 이거는 a 마이너스 bi라는 거죠. 여기서 이 실수분은 2a 더하기 3a니까 5a가 실수분 되는 거. 허수분은 2b랑 마이너스 3b니까 마이너스 bi가 나오고 있네. 이렇게 2bi랑 마이너스 3bi니까 마이너스 bi가 나옵니다. 이렇게. 결론은 실수식의 5a는 10이랑 같은 거예요. 식이 2개 나온다는 거죠. 마이너스 b는 9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실수는 실수끼리 같고 허수 부분은 허수끼리 같다. 그래서 이제 a, b를 구하는 거. a는 몇이 되는 거죠? 그럼 a는 2가 되는 거고요. b는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9가 되는 거니까 일단 집어넣으면 g가 나오는 거예요. 복소수가. 끝나는 거죠. 이렇게. 답은 2 마이너스 9i가 답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식을 하나밖에 안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식이 2개가 주어진 것처럼 적용이 된다는 거야. 왜냐면 복소수의 같은 조건을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다,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다, 식이 2개 나오는 거야. 연방을 통해서 A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 복소수 문제에서 우스갯소리로 잘 안 풀린다. 일단 A 플러스 BI 놓고 문제 풀어.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되게 많이 쓴다는 거죠. 2번도 똑같아요. 식을 하나처럼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개 준 것처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2번도 이제 똑같이. 그래서 1 플러스 3i에 z의 켈레복소수를 곱한 거랑 그 다음에 2ig랑 빼기 1이 5 플러스 6i다 라고 놓아서 또 시작할 때 똑같이 해요. g를 a 플러스 bi 놓고서 또 전개해서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거의 보면 알겠지만 복소수 연산하다 보면 알겠지만 실수랑 허수를 무조건 나눠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식을 정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G 대신에 이제 또 A 플러스 BI 집어넣으시고, 그다음에 G 칼레복스 대신에 A 마이너스 BI 집어넣고 연산하면 돼요. 넣는 거죠 그냥. 아몰랑 연산이죠 진짜로. G 칼레복스니까 A 마이너스 BI가 되겠죠. 이렇게 복소수 연산은 아니까 다. 그다음에 EI에다가 이제 뭐만 곱하면 되는 거죠. G니까 A 플러스 BI 곱하시고 이제 마이너스 1. 여기만 이제 좌변만 우리가 이제 해보면 이렇게 곱해서 A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BI죠. 그러니까 플러스 3B 여기 실수 파트. 허수 파트는 3A 마이너스 B. 여기서 실수 파트는 2B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B. 여기서 허수 파트는 2AI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실수끼리 다 모아. A 플러스 3B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까지. 그럼 실수 다 모으면 어떻게 되죠? A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1. 여기까지가 좌변에서의 실수 부분이고 허수 부분은 3A 빼기 B랑 2A랑 더하게 되니까 뭐가 되는 거죠? 허수 부분은 5A 빼기 B I가 됩니다. 그게 누구랑 같다? 5 플러스 6I랑 같으니까 결론은 얘가 5가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된다? 6이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계산은 복잡하게 했지만 결론은 그냥 A 플러스 BI 놓고서 연산해서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놓고 실수끼리 갔다 허수끼리 갔다 오케이 연립방정식 땡큐 베리망치 하고 나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자면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뭐보다는 복잡하게 했지만 과정 자체는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간다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개념들이 적용된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계산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써보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니까 넘어가면 6이 되나요? 그 다음에 5A 마이너스 B는 얘도 6이에요. 더하면 뭐 6A가 나오겠고 여기 더하면 10이니까 A는 2, B는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G는 이제 뭐가 된 거죠? 그러면 2 플러스 4i가 답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뭐 복잡하게 나왔지만 오히려 이쪽 파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더 잘 풀어요. 그러니까 아까 대표 5번 문제 유형들 막 시계 바꾸고 막 캘리퍼에서 성질 써야 되고 이런 거는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데 그냥 이렇게 선생님 제가 또 연산 하나는 또 기가 막히게 하지 않습니까? 연산 다 버리면 되죠. 이런 건 오히려 여러분 잘 푼다는 거죠. 연립방정식 푸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최적화돼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상당히 좋아해요. 이런 게 선생님 전 제일 좋습니다. 단순 무식하게 그냥 막 가는 거죠. 이런 거 잘해요. 근데 유형 아까 대표 애들 5번 같은 거 막 캐릭터 성질 써야 되고 막씩 바꿔야 되고 이런 거는 이제 겁나 싫어해요.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이건 뭐 어떻게 효민아 어렵니?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연산만 잘 연습이 돼 있다면 할 수 있겠고 여기 파트 문제들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내가 굳이 뭐 그 옆에 있는 6-1, 6-3을 안 풀어줘도 애들이 잘 풀더라. 그래, 시켜보니까 잘 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러분 강의하다 보면은 나 많이 풀어주는 데 있잖아. 왜 그러냐? 여기 잘 못 푸는 데들을 많이 풀어주는 거야. 잘 안 풀어주는 데는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 보니까 애들이 잘 푼다 안 푼다? 굳이 내가 많이 안 가르쳐도 잘 풀어주는 데는 또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못하는 데에 또 집중해서 당연히 가르치는 게 맞는 거 안 맞는 거야? 맞는 거죠. 이제 뭐 개별적으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나한테 와서 또 개별적으로 질문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복소수의 앞에 연산 부분이 이제 다 끝나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마지막으로 복소수의 성질을 하면서 우리가 즐겁게 복소수랑 이제 좀 빠이빠이를 하고 내년부터는 좀 2차 방정식과 함께 또 새해를 좀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30일을 하는 우리가 이제 나머지 복소수를 좀 끝내자. 그리고 이제 뭔가 좀 정말 수학을 공부하는 것처럼 이제 왜냐면 인수분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그냥 기본적인 연산이고 그냥 계산이에요. 뭔가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느낌. 약간 아직까지 뭔가 수학을 배웠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거고 이 복소수 파트까지 하면 이제 4단원이고 이제 4단원이 끝나면 5단원, 6단원까지 하면 이제 보통 중간고사가 6단원까지 있는 데도 많고 7단원까지 있는 데도 있어요. 보통 6단원과 7단원 때까지가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고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일단 대부분 애들은 고생무식부터 이제 수학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배우게 되면 애들이 겁나 싫어하더라고. 내가 그때 가르쳤을 때 별로 좋아했던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아직도 고생고치 잘 못 외운다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직도 고생고치 변형은 먹는 건가요? 뭐 그런 친구 있을 수 있는데요. 반복을 통해서 해야 되고, 고등학교 진도는요, 여러분들 그냥 미친 듯이 나가요,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학원에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해서 따라간다는 건 거의 쉽지 않은 얘기예요. 다 다닐 수밖에 없는데, 일단 열심히 하셔가지고, 복선수랑 좀 친해지기 바랍니다. 오늘 피강은 여기까지 아주 간략하게